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모시고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사면 결과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연해 주실 때마다 언제나 밝고 힘차게 말씀해 주셔서 언제나 기다리는 인터뷰입니다. 아유, 예. 뭐 현안이야 뭐 늘 밝진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우리라도 좀 밝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안이 밝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최근에 사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정치권에서 이제 엇갈리는 그런 첨예한 사안부터 바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부부 또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 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광복절에 이제 열리게 되는 이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 후에 사면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부당한 정치적 뒷거래 산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개혁신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임명식 안 가기로 사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 되고 첫 번째 사면에서 누구보다 국민들을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조국 장관 부부 내외, 또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걸로 감옥 갔다 온 윤미향 의원 같은 분을 첫 사면, 그것도 광복절 사면에 사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대통령들 쭉 보면요, 누구나 정치인 사면 한두 번씩 하죠. 그런데 뭐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쭉 살펴봐도요, 첫 번째 사면에 정치인 사면 거의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정봉주 의원을 사면도 아니고 복권 정도 하는 것만 하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국민 통합을 외치던 분이, 게다가 정치 기득권 타파하겠다 이런 사이다 발언 하시던 분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국민들 보면은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나도 억울해서 정치할 걸 그랬다. 내가 정치에서 의원 되고 아니면 정치인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은 사면으로 형기 30%밖에 안 살고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실 거여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임명했다라는 쇼를 하는 거는 저는 이 행보와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짧게만 이야기하면 네.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라도 냈으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대선 후보 안 내고 이재명 후보 밀어줬잖아요. 이거 실질적인 단일하고 지지선언 아닙니까?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청구서 들이밀고 조국 대표 사면해달라. 실제 사면한다. 지금 대선 끝난 지 몇 달 됐습니까? 이거 완전 대가성 사면 아니에요? 우리 정치가 이런 더러운 뒷거래를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용납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네. 네. 특히 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력을 또 발휘할 것인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대표에 복귀하는 타이밍이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남아있는 형기 동안에는 좀 자숙하겠다. 원래 감옥에 있었어야 될 기간 동안은 좀 조용히 지내겠다라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치의 도리가 너무, 강호의 도리가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양심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조국 혁신당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주 빠르게 조국 대표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뭐 당장 당대표로 아예 이름을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주 빨리 조국 체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높은 확률로 아마 뭐 서울시장 같은 거 도전하겠다고 또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예상하고요. 민주당과의 합당은 지금 당장 민주당이 그렇게 급할 건 없어요. 어차피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인기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올라와서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 호남에서 선거를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뭐 단일화나 뭐 합당 내지는 선거 연대가 나올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 조금 그냥 뭉개면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를 이제 총 3가지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혐의 이렇게 이제 3가지인데 심사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실까요?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부부를 다 구속하지 않는다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건 방금도 나왔지만 조국 뭐 전 장관 내외도 구속되고 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깨졌고요. 김건희 여사 글쎄요 뭐 구체적인 판단이야 법원이 하는 거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목걸이가 이게 뭐 15년 전에 모조품을 샀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출시된 지 10년밖에 안 됐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지금 뭐 그 목걸이를 뇌물로 줬다라는 건설사 쪽에서 자수서까지 내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뭔가 또 증거를 빼돌리거나 뭐 말을 맞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뭐 재판부에서 꽤 높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체 기록을 본 건 아니지만 네. 구속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전당대회를 또 열흘 앞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산에서 1차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행사장 출입이 금지가 됐는데 이 전 씨의 징계 여부를 놓고서 당내에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징계는 14일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전한길 씨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징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죠? 전당대회에서 소리 좀 친 거 가지고 징계를 한다. 전당대회 원래 소리 치려고 가는 데거든요. 거기 원래 다들 막 소리치고 네. 외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 주장이 물론 굉장히 잘못됐고 뭐 후보자들한테 배신자라고 선동하고 이런 거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원래 소리 많이 외칩니다. 전당대회 가면. 저도 후보로도 뛰어보고 뭐 개혁신당 전당대회도 해보고 하면요. 정치적 표현인데 이걸 징계까지 한다?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고요. 이게 국민의힘이 뭐만 하면 자꾸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게요. 예전부터 뭐 양두구육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쉽게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징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전한길 씨의 주장을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이지 뭐 징계까지 할 일인가.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당원으로 받아주지를 말든가. 뭐 저럴 줄 모르고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징계하는 거 큰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안에 개혁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2일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개혁 세력과 관련한 그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과 연대 혹은 합당도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뭐 좀 뭐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이 불가피했다고 여기는 후보들이 저는 국익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돼서 국민의힘이 좀 합리성의 영역, 상식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덩어리가 확 커지면은 뭐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견제가 안 됩니다. 이번에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논란이 있는 정치인을 무더기로 사면을 왜 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야당들을 우습게 보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탄핵의 늪도 아니고 탄핵의 바다에 빠지고 전한길의 길 같은 거 이제 그 망하는 한 길로 지금 자꾸 가고 있고 이러니까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의 영역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저런 협력을 할 수 있죠. 합치지 않더라도 뭐 정책적 협력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연대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탄파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한 것도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해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뭐 반드시 뭐 합치고 연대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네. 협업도 해볼 수 있고
뭐 그게 정책적인 거든 입법적인 거든 아니면 대여 투쟁이든 같이 해볼 수 있는 분야들 우리 뭐 문을 열어놓고 대화해보자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 좀 암울할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뭐 협력을 할 일이 당장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뭐 당대당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뭐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또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그 사개특위 출범식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언법이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취임 첫날에 대통령과 그 사랑제에서 네. 야당 네. 대표들 오찬을 하면서 이 부분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사법부랑 왜 계속 싸웁니까? 적당히 사법 문립을 유지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뭐 당장 본인이 뭐 재임 기간 동안 감옥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이재명 파리하면서 이걸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 뜻인 것처럼 자기 마케팅하는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심이 없는 게요. 제가 민주당에서 낸 대법관 증언안들 다 봤거든요. 뭐 30명으로 늘리자, 100명으로 늘리자 막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없는 게 늘리는 모든 대법관을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늘리도록 해놓고 있어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을 늘리자는 방안에 우리가 설령 찬성을 해도 논의 결과 그렇게 가자라고 해도 아니 여러 정부가 균형 잡히게 늘려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대법관 숫자보다 훨씬 많은 대법관을 뽑자 그러면서 이거 전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법부를 장악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조차 세련되게 숨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네. 민주당이 너무 거칠고 빠르고 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이제 국외까지도 좀 이제 확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에 백악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또 이제 방위비 그리고 이제 안보 현안이 주로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우리 측에서는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3,500억 불 투자를 약정하고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일반 관세들을 좀 다운하는 그런 협상을 체결했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방위비도 한번 좀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네. 들면 이번에 저희가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도 또 1,000억 불 추가로 투자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예컨대 방위비를 약간 올리더라도 그 늘어난 방위비를 거의 전적으로 고스란히 우리 조선업,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이 어떤 군함 건조라든지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에 한국 조선사를 쓰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실상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조선 산업에 약간 쓰리 쿠션으로 쓰리 표현이 그런가요? 이게 약간 삼각으로 네. 보조금을 주는 형태 같은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써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주고받을 것들이 있지만 요즘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 수건 사업들도 조금씩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미사일 사거리 이제 제한을 없애려고 한동안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네. 그거는 이뤘는데 요새는 그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기술을 좀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면 어떨까. 이게 좀 창의적인 생각들인데 우리나라 고준위 폐기물 지금 그 처리 못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걸 안 해주는 이유가 결국 이제 플루토늄과 연관성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일본도 이런 부분을 미국과 협상해서 풀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좀 내줘야 한다면은 우리 안보 전략상 받을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내실 있게 물밑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특히 우리 주요 수출 산업인 만큼 좀 더 낮추는 협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오늘 인터뷰를 이제 몇 차례 그동안 했었는데 오늘 느낀 건 예전보다 좀 유머가
사라지셨다. 아, 오늘 주제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내로 이제 네. 진입하신 지 1년 수개월 되셨는데 예, 느끼신 좀 소회와 또 앞으로의 계획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 예. 너무 결과론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한 당에 너무 몰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생각보다 건전한 대화와 토론, 타협이 많이 없어져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재밌게 이런 거 저런 거 주고받으면서 입법 프로세스들을 하고 싶은데 물론 가끔 가다가 작동할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의석수가 좀 일방적이다 보니까 좀 다양성이나 다양한 관점, 창의력들이 우리 국회에서 기대만큼은 좀 잘 발휘 못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보다 또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국민들한테 와닿는 아이디어도 내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아젠다들을 저희가 더 잘 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개혁신당에 대한 이제 응원과 관심을 좀 더 네. 많이 좀 보내주십사 하는 이제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